귀납적 정의 한번 들어보자. 오늘은 유형 8, 9만 할 거고, 보면 수열에 유형 10 수학적 귀납법이 있는데, 니네도 알 거야. 수학적 귀납법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보이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다들 알죠. 근데 그게 최신 기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써있냐? 맨 마지막 기출이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 15번이에요. 제일 최근에. 그러니까 이때도 뭐야? 뭔 평가원이 수학적 귀납법을 내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뭐야? 왜 냈지? 이때도 약간 의아한 수준이었어. 왜냐면 수학적 귀납법은 수능에 안 나오지 되게 오래됐거든. 근데 이때 애들이 쫄았죠. 귀납법 다시 수능에 나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그거야. 니네가 수학적 귀납법을 아예 몰라도 된다까지는 아니야. 만에 하나 나올 수 있어. 나온다면 그거는 이번 평가원에서 아마 언지를 줄 거예요. 니네 이거 까먹고 있었지? 이거 아마 또 나올 수 있어. 너네 경각심을 좀 가져 라는 의미로 좀 줄 수도 있다. 그건 그때 하자. 알겠지? 지금은 그냥 지금까지 역대 2022학년도, 3학년도, 4학년도, 5학년도에 꾸준히 나온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발견적 초론 쪽을 조금 더 주의 있게 바라보자고요. 아시겠죠? 일단 귀납적 정의부터 한번 들어보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무슨 뜻이야?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보자. 사이에 이걸로 정의된 수열인 거야. 알겠지? 물론 AN 플러스 2로도 같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AN 플러스 3이랑도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어찌됐든 n번째 놈과 그 근처에 있는 놈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일단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인데,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너네가 내신 대비를 했다면 알겠지만 유형이 총 몇 개가 있어? 3개. 4개. 5개. 오케이, 5개. 찍기 싸움이 아닌데 말이야. 그러면 5개를 다 알고 있는 모양인데 1번부터 한번 얘기해 볼래요? 분차수열. 감사합니다. 분차수열을 한번 귀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입니다. 내가 이렇게 쓴다면 이거 무슨 뜻이야? n번째 놈에다가 3을 더하면 그 다음 놈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수열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라고 한다면 얘가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겠지. 그럼 봐봐. 얘는 등차 수열을 의미해. 이게 공차가 되겠죠, 그지? 근데 내가 초항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A1이 뭐시기다, 뭐 예를 들어서 2다, 뭐 이런 조건이 나와 있어야 내가 여기 있는 등차 수열의 모든 정보, 초항이랑 공차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왔어.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지? 내가 뭐를 귀납적으로 표현한 거야? 등차 수열의 등차 중항을 내가 귀납적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그지?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 뭐야? 등차 수열이라는 것 정도는 알겠어. 근데 뭐가 문제지? 초항하고 공차를 몰라요. 그럼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하겠어? 2개가 필요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가 되죠? 이러면 내가 초항하고 공차까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등차 수열이 된다. 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렇지?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등비수열이 있겠죠. 등비수열은 어떻게 갈까? 얘네를 니네가 봤다면 얘도 니네가 충분히 유도를 해낼 수 있을 거야. AN 플러스 1이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얘는 뭐겠어?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얘도 어때? 뭐를 몰라? 초항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하나 정도는 더 붙을 수 있는 거야. 따라오시지? 그리고 내가 등차 중항을 표현했던 것처럼 등비 중항도 한번 귀납적으로 표현해볼까? 어떻게 되겠어?
AN과 AN 플러스 2를 곱하면 얘가 뭐가 된다?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된다. 근데 얘는 또 단점이 뭐겠어? 등비수열입니다 정도는 알겠는데 뭐가 문제야? 초항도 모르고 공비도 몰라요. 그러면 조건을 몇 개를 주겠어? 2개를 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그러면 아 얘는 등비수열인데 초항이 있고 공비가 3이겠구나.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3번.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3번. 이런 꼬라지 본 적 있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쟤는 그냥 상수잖아. 저걸 우리가 공차라고 불렀던 거잖아. 그게 아니라 어떤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잘 봐봐. 얘도 A1이 예를 들어서 1이다 이렇게 한번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얘를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 애초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니네 귀납이 뭐야? 귀납의 반대가 뭐야? 연역이잖아, 맞지?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귀납과 연역의 차이가 뭔데? 연역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명제에서 사람은 무조건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할 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A는 B고 B는 C면 이제 A는 C다.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게 연역적 추론이고 얘는 만약에 앞에 있는 두 명제가 참이라면 무조건 참이 되는 놈이겠지. 근데 귀납은 뭐야? 귀납은 말 그대로 경험적인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까마귀가 검은색이었어. 1999년 전에 까마귀가 까만색이었어. 점점점. 그래서 오늘도 까마귀를 보니까 까마귀가 까매. 그럼 뭐야? 까마귀는 까맣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는 단점이 뭐야? 만약에 내일 내가 까마귀를 봤는데 하얀색 까마귀가 딱 나왔어. 그러면 이 추론은 틀린 추론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작년에도 잘생겼어. 올해도 잘생겼어. 그럼 내년에도 틀린 추론입니다. 틀린 추론이에요. 면역적으로도 틀린 거야 이거는. 오세진이면 잘생겼고 오지시면. 그래서 귀납적으로 정의된 건 일단 얘는 수열이잖아, 수열. 그러니까 사실 귀납이 정말 과학적으로 틀린 말 아닌가? 라고 한다면 사실 대부분의 과학은 다 귀납적으로 정의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했더니 사과를 떨어뜨렸더니 떨어져, 지우개를 떨어뜨렸더니 떨어져. 아 그럼 모든 애들은 다 떨어지겠네. 중력이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실제로 니네가 그 중력을 발견한 새끼가 뉴턴이잖아. 맞지? 그 머리에 파인애플이 떨어졌다면 배울 일이 없었을 텐데 수박이 사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을 배우는 거야. 근데 사실 너네 그건 알잖아. 지금 뉴턴이 얘기한 만유인력 이론 이거 틀린 게 있다 라는 걸 니네가 배운 적이 있나? 배운 적이 있지 않아? 물리 안 하냐? 아, 아니야? 알고 보니 이게 일반 삼각형 이론으로 좀더 오류를 보완해서 확정을 했다. 나도 자세한 건 몰라. 나는 과학자는 아니거든. 하여간 그렇다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그럼 그건 수학이 아니지 않나 라는 거야. 근데 수학은 그래도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그래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애초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가 가지는 존재 의미는 내가 A1을 알아. 그러면 여기다가 10을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A2를 구할 수 있고 2를 대입해서 3을 구할 수 있고 3을 대입해서 4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꼬리를 이런 구조 때문에 무한히 얘를 정확하게 수열을 확인해 볼 수 있겠지. 그게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의미라고.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의 존재 의미는 뭐겠어? 얘를 아니까 대입하면 2를 구하고 3을 구하고 4를 구하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A10을 물어봤어. 그럼 몇 번만 녹아나면 돼? 10번만 녹아나면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싫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는 이 3번하고 4번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알겠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대입을 해봐. 틀린 말 아니잖아, 맞지? 근데 A3은 A2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A4는
A3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근데 얘네를 쭉쭉쭉 나열을 해보니까 어떤 규칙이 발생을 하냐면 내가 n 대신에 n-1을 마지막으로 집어넣어준 거야. 그랬더니 내가 사실 구하고 싶었던 건 얘네와 얘네의 관계식이 아니라 그냥 AN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마침 얘네를 더해보니까 좌변의 A2와 우변의 A2가 사라지죠. 좌변의 A3와 우변의 A3가 사라진다고. 쭉쭉쭉 사라지면 좌변은 뭐만 남아? AN만 남는다. 그럼 내가 AN에 대한 일반항을 정말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괜찮지? 그럼 어때? A1은 그냥 1이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에 1. 그 다음에 얘네는 쭈루룩 다 더해주면 돼. 근데 이거 저번 시간에 했어. 뭐지? 이거 더하는 방법 어떻게 구해? 부호분수죠? 어떻게? 요거 자체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아니냐고. 그지? 그러니까 얘가 1-1분의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뭐 이렇게 된다. 괜찮죠? 그러면 마지막 거는 n-1분의 1 빼기 n분의 1이 되니까 얘네를 싸그리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얘네가 없어지죠? 그럼 남는 게 뭐야? 여기 1, 여기 n-1, 요게 남으니까 요게 2-n분의 1입니다. 라고 내가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세 번째 귀납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봐봐. 3번하고 1번을 좀 연결져서 생각을 하면 좀 좋은데 얘는 그냥 상수잖아. 근데 상수가 아니라 n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쭉 나열해서 더해주면 된다. 납득되지? 2번하고 4번도 연결져 볼게. 이번엔 뭐냐면 an 플러스 1이라는 놈이 an은 an인데 어떤 식이 곱해져 있는 거야.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이 곱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찬가지야. 쭉 나열해볼게. A2는 여기 있는 식 뭐라고 하면 좋을까? 대충 만들게. n 플러스 2분의 n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 A1 A3는 4분의 2의 A2 A4는 5분의 3의 A3 해서 쭉쭉쭉 나열했더니 AN이라는 놈이 n 플러스 1분의 n-1의 an-1 이렇게 뜨는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얘네를 싸그리 다 이번엔 뭐 해주면 되겠어? 곱해줄게요. 곱하면 좌변의 A2, 우변의 A2가 없어지고요. 얘네도 쭉쭉쭉쭉 다 없애주고 좌변에 또 남은 게 AN밖에 없다. 근데 우변에 남은 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A1이 대충 또 이번에도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일단 A1 요놈이 1이니까 일단 1 곱해줘.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분의 1, 4분의 2, 5분의 3, 6분의 4 쭉쭉쭉 해서 얘가 n 플러스 1분의 n-1까지 이렇게 곱해줄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누가 봐도 깍깍 사라지죠? 어때? 앞에 두 개가 이렇게 살아남으면 뒤에 두 개가 살아남는다. 나머지는 3, 4부터 n-1까지 3, 4부터 n-1까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니?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 n 플러스 1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싸그리다 더해주는 거, 싸그리다 곱해주는 거 이런 내용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3번, 4번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또 옛날 틀 같은 얘기를 좀 하자면 원래는 교육과정에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에 존나 많았어. 예를 들어서 개차수열, 개차수열이 누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 an 플러스 1이 pan 더하기 q 이런 꼬라지로 나오는 것도 있었고 pan 더하기 q an 플러스 1 더하기 r an 플러스 2 이게 0이다. 단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0이다. 이런 귀납적 정의도 있었는데 요즘은 싹 다 사라졌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굳이 풀 필요 없고 그래도 교과서에 아직 살아있는 내용은 얘네들까지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한번 보자. 아시겠죠? 내가 유형 처음에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비납적으로 정리된 유형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나 4개밖에 설명을 안 했네. 나머지 5번째는 뭘까요? 노가다. 결국 비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의미 자체가 노가다라고. 1을 알면 2를 알고 2를 알면 3을 알고 3을 알면 4를 알고 이게 다 노가다. 그럼 유형 5번은 딱히 내가 이름을 지어줄 게 없으니까 얘는 수능이 안 나오겠네? 아니 씨발 5번밖에 안 나와. 왜 그러겠어? 따로 내가 정의를 안 하고 노가다를 해야만 알 수 있다? 문제를 낼 게 존나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외워서 진행하는 거 말고 요즘 최근에는 5번 내용밖에 안 나온다. 거의 대부분 99% 1%의 여지를 남겨주는 이유는 내가 평가원장이 아니니까. 혹시 모른다 해서. 하여간에 그 노가다로 진행을 하는 거를 더불어서 일단 유형 8번으로 우리가 비납적으로 정해낸 수열을 조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발견적 추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8-7번 한번 볼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5n 플러스 1이고 bn이 딱 봐도 비납적으로 정해낸 수열이죠. 이때 12n 자연수 k와 n에 대해서 얘 곱이 홀수가 되는 수가 있어. 그러면 봐봐, 곱이 홀수가 된다는 건 뭔 소리지?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얘네를 내가 쭉쭉쭉 나열을 해봤을 때 12하인 자연수니까 10개만 좀 나열을 해볼게. 알겠지? 나열해보면 나는 어차피 홀짝성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5n 플러스 1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데 초함이면 6? 짝수죠? 근데 얘가 공차가 오다 보니까 홀수를 계속 더해줄 거야. 그 다음 놈들은 홀짝성이 어떻게 되겠어? 짝, 콜, 짝, 콜, 짝, 콜, 짝, 콜, 짝, 콜 이렇게 되겠죠? 따라와. 10개까지 그냥 나열을 한 거야. 그럼 얘는 홀수가 되는 게 총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차피 K랑 N은 숫자가 다르니까 일단 여기다가 얘가 5개다 라고 하면은 이제 BN이 대체 홀수가 몇 개일 거냐만 계산한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주면 돼. 맞지? 순서상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BN이라는 놈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 10번만 나열해보면 되는 거야. 뭘 통해서? B1은 1이니까 B1이 1인 걸 통해서 B2를 구하고 B3를 구하고 B4를 구하고 쭉쭉쭉 구하면 B10까지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노가다를 몇 번만 하면 돼? 10번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 100번 안 시키는 게 어려워. 그냥 뭐 럭키 비키죠. 마인드가 해보자. 라고 하기엔 너무 더러워요. 그지? 어때? 얘 봐봐. 얘 꼬라지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꼬라지 아니니?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요 꼴이랑 비슷하지 맞지? 그러면 내가 얘를 뭐 해주면 된다? 쭉 나열한 다음에 더해주면 된다고. B2는 B1 더하기 2고요. B3는 B2 더하기 3이고요. 쭉쭉쭉 하면 BN이 뭐가 돼? BN-1에다가 N을 더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양변을 다 더해주면은 얘네가 쑥쑥 없어질 거고요. 결국 남는 게 뭐가 돼? BN은 B의 1이 1이라 그랬거든? 그럼 얘는 뭐야? 1부터 n까지 짝짝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요 수열의 합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 뭐지? N?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감사합니다. BN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네요. 근데 그래봤자 우리 뭐 해야 돼?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해서 얘네를 쭉 나열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10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괜찮지? 오케이? 근데 나열하는 건 다 해. 근데 얘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가 뭐야? 어쨌든 합 구하는 거잖아. 합 맞지? 근데 얘 구조를 보니까 n과 n 플러스 1은 서로 이웃하는 숫자야. 맞지? 그럼 내 말을 들어봐봐. 얘가 짝수면 얘는 홀수야. 얘는 홀수면 얘가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2로 나누면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문제는 얘는 홀수라고 쳐? 그럼 얘가 짝수야? 그럼 2로 나눴어. 그럼 짝수를 2로 나누면 무조건 홀수가 되냐? 그건 아니야. 얘가 홀수가 되려면, 아니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n 플러스 1이 4의 배수면 되는 거 맞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어차피 내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을 할 때 n에다가 결국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집어넣을 거잖아? 걔네가 2로 나눴을 때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4의 배수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얘네 어때요? 4의 배수 포함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지 않지?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홀수라는 거야. 얘는 어때? 4의 배수 여전히 포함하고 있지 않지? 그럼 얘는 뭐죠? 여전히 홀수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포함하고 있지. 그럼 뭐야? 얘는 짝수. 얘는 짝수. 그 다음에 얘도 보죠?
어떻게 돼? 홀, 홀, 짝, 짝, 홀, 홀, 짝, 짝, 뭐 이런 느낌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는 홀, 홀, 짝, 짝, 홀, 홀, 짝, 짝, 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는 홀수가 총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니까 답이 30이다.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홀착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열이 기본이야. 오케이? 나열이 기본이야. 나열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을 찾아내는 게 맞아. 근데 내가 니네가 궁금해할까봐 그냥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준 거야. 오케이? 얘가 4의 배수를 포함해야만 짝수가 되는 거니까 연결을 해보면 얘네가 반복되는 특징이 있더라. 나고. 어이없는 건 뭔지 알아? 얘네의 홀홀짝짝 홀홀짝짝성이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작년 수능. 바로 직전. 최근에 본 수능. 미적분 문제긴 했어. 어떻게 나왔냐면 너네 마이너스 1의 n승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지? 이건 너무 많이 나왔잖아. 그지? 어떻게 가요? 얘가 홀수면 마이너스, 짝수면 양수 이렇게 나오는 거였잖아. 맞지? 근데 작년 미적분 29번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얘가 이렇게 나왔어. 홀홀짝짝을 알고 있어요. 근데 너네 보고 이걸 외워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뭐야 씨발 이걸 누가 다를 하라고? 근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아 홀홀짝짝 얘네도 반복이 됐네. 신기하다. 이러고 말았거든. 이거를 수능 때 니네가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얘네가 홀홀짝짝이 반복된다는 것을 파악할 필요까지는 없고 노가다 좀만 해보면 되잖아. 얘네 이런 건 할 줄 알잖아. 결국 얘네가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이잖아요. 뭐지? 1 그리고 1 더하기는 3 그 다음에 6, 10, 15, 21, 28, 35, 45, 55 요거 정도는 니네 50 36이죠. 45, 55, 66, 78 요거 정도는 숫자 되게 익숙하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가 홀홀짝짝 홀홀짝 그러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였어 사실.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겠지? 작년 미적분 29번 문제가 요거를 갖고 내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어려웠고 미적분 30번 문제가 29번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웠거든. 당연한 거잖아. 30번 문제가 29번보다 어려운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전국 정답률이 29번이 더 낮았어. 왜 그런지 알아? 30번 문제 답이 결국 P분의 Q를 구하시오. 그래서 P 더하기 Q는 하는 문제였어. 근데 답이 17이었단 말이야. 되게 존나 그럴싸한 숫자잖아. 찍은 애들이 되게 찍어서 맞은 애들이 되게. 우리도 수능 우리 학원에서 수능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수능 대비반 한 애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거든. 4명인가가 이걸 맞췄어. 3명인가 4명인가 이걸 맞췄어. 전국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았어. 그랬던 여가 있네. 8-8번 한번 볼까요? 그림이라서 안 할 줄 알았지?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면 얘가 이렇게 대칭이동 슉슉슉 해서 점 AN의 좌표를 XN이라고 할 때 X5를 구하래. 그럼 노가다를 몇 번만 하면 돼? 5번만 하면 된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땡큐. 5번만 하면 되는데 맞지? 근데 그 5번도 하기 귀찮은 애들을 위해서 얘를 비납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 잘 봐봐. 나는 지금 A1이라는 놈이 여기 위에 이렇게 달라붙고 여기는 Y는 X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Y는 대칭해서 쭉 하고 얘를 1만큼 이렇게 옮겨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여기에 어떤 랜덤한 A의 X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여기 AN이라고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얘 위에 올라온 게 PN이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뒤집혀진 요 놈이 QN이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RN이 되는 거며 그 다음에 얘를 1만큼 오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
n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게 내 목표라고.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Pn의 x좌표는 대충 xn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y좌표는 뭐겠어? x n분의 1이겠지. 왜? 여기 위에 점. 됐죠? 근데 얘를 y는 x 대칭이 되겠다. 그럼 얘는 뭐가 돼? x n분의 1, x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래는 뭐야? x좌표만 딱 따오면 되죠? 근데 x좌표에다가 1을 더하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된다? 얘의 x좌표가 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x의 n 플러스 1번째 놈이 되는 거야. 요게 귀납적으로 정의된 놈이라.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하나만 싹 뽑아내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매번 원래 얘가 A1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 2,0이라고 그랬네요. 그럼 2,0 가지고 2,0, 2,2분의 1 이걸 5번 서킷을 완복하면 되는 거야. 카트라이더처럼.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얘 한 번만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면은 결국 x2라는 놈은 x1이 몇이야? 2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이구나. 그럼 x3는 얘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겠구나. x4라는 놈은 여기다가 5분의 3 더하기 1 하면 되니까 5분의 8이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x5를 구해보면 얘는 8분의 5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니까 결국 8분의 13이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해되죠? 답이 21. 실제로 얘 느낌이 어때? 피보나치 수열 느낌 나지 않아? 이게 뭔데 씻더가? 피보나치 수열이 뭐예요? 1, 1, 2, 3, 5, 8, 13, 21 어떻게 한 거야?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 요거라지. 이것도 기납적으로 정의된 피보나치 수열이죠? 어떻게 하는 거야? 얘랑 얘 더하면 얘 되는 거고 얘랑 얘 더하면 얘 되고 얘랑 얘 더하면 얘 되고 얘랑 얘 더하면 얘 되고 여기 쓰여진 숫자들이 전부 다 피보나치 수열이죠. 그죠? 이런 거는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상식으로 피보나치 수열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돼 사실. 너네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같은 거 배우니? 파이썬 막 이런 거 그런 거 배워?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 되게 기초 연습 문제 중에 하나가 피보나치 수열을 그 리커스 함수로 뭐 정의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 리커시브 함수 이런 거 안 배워? 아니 뭐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뭐 얘 그 저거 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안 해? 그럼 너네 뭐해? 파이썬인데 헬로 월드만 해? 하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어? 하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내 대학생 때 했던 거 보네. 나 대학생 때. 넘어갑시다. 하나씩 9번.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거 A6을 구하라 그랬거든? 근데 요거 내가 알려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1, 2, 3, 4번 중에 하나야? 그게 아니면 사실 뭐가 다른 거야? 근데 내가 알려준 것 중에 얘가 있었니?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왜? 하다면 얘가 그냥 전체가 FN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나는 쭉 나열한 다음에 싹싹싹싹 없애주면 되는 거라고. 어때? A2라는 놈은 A1 한 다음에 어때요?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눈치 좀 있는 친구들은 보일 텐데 요거 뭐예요? 부분수로 쪼개면 n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겠죠? 보이죠? 야 부분수가 뭐의 역순이라고 그랬어? 통분의 역순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봤는데 얘네가 얘네와 얘네 합이 이거인 걸로 봐서 뭔가 부분분수 꼬라지로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 거 맞아? 안 보이시면 말고요. 되게
그렇게 어렵게 니네가 뭐 해도 돼. 알겠죠? 하여간에 여기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야. 괜찮지? 근데 A3은 어때? A2 한 다음에 이번에는 플러스로 바뀌고 얘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된다. 그런 다음에 A4는 A3 색깔 매번 바꾸기 귀찮으니까 일단 쓰고 부호만 좀 바꿔줄게. 그 다음에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아우 귀찮아. A6은 A5 한 다음에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부호가 어떻게 돼? 마. 그럼 내가 얘를 싸그리다 더하면 A6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되는데? 석 없애주고 A6은 뭐가 돼? A1이 뭐래? 2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분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어쨌든 쭉쭉쭉 없어지는 구조죠. 그럼 뭐가 남아? 빼기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남는 거니까 답이 6분의 5다. 답은 11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대충 어떻게 가는지 이해가 돼요? 그렇죠? 8-10번은 없애시고요. 괜찮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연습을 이런 걸로 갈 거야. 자, 지금까지 유형적인 그 1, 2, 3, 4번 내용은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우리 노가다로 만들 수 있는 놈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8-11번 시간 줄 테니까 노가다 해보세요. A1을 줬고 A7을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건실하게 노가다 7번만 하면 돼. 사실 6번이죠. 혹시 답이 8이 나오는 사람 있어?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봐요. 눈이 작은 애들도 최대한 크게 뜨고 보세요. 전 눈이 큰데요. 크게 뜨고 보세요. 봐봐. AN 플러스 1이 두 가지 경로로 이렇게 나뉘어질 거야. 근데 AN이 짝수면 이렇게 해주고 AN이 홀수면 이렇게 해달래. 이걸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N이 짝수인 경우, N이 홀수인 경우로 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인지 내가 일단 올바르게 문제를 푼 다음에 N으로 푸는 경우를 좀 보여줄게. 만약에 내가 AN이 짝수인 경우, AN이 홀수인 경우로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가 2야.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 A2는 자 A1, 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A2라는 놈은 A1이 짝수기 때문에 위에 루트로 가야 돼요. 여기서 1이 빠지면 얘가 1이 되는 거고. 괜찮지? 근데 얘는 홀수야. 그러면 밑에 루트로 가야 되는데 얘는 뭘 더하래? N을 더하래. 근데 그 N이 뭐냐면 N에다가 지금 나는 2를 넣는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랑 더해서 3을 만들어주세요. 괜찮니? 얘는 뭐야? 여전히 홀수지. 그럼 밑에 루트로 가야겠지. 3 더하기 3은 6이 된다. 근데 6은 이제 짝수니까 1을 빼주면 되는 거고요. 5는 홀수니까 다시 5를 더해서 10을 만들어주면 되고 10은 짝수니까 1을 빼주면 답이 9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나열만 하면 되는데 얘를 n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실제로
n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8-13번만 봐도 그렇죠. n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an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풀다 보면 헷갈려질 거야. 알겠지? n이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로 한번 가볼게. 1이 홀수니까 얘는 2에서 시작했는데 얘가 1을 더해주면 얘가 갑자기 3이 되거든. 어떻게 간지 이해돼?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n이 짝수니까 그냥 1을 빼줘서 다시 2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얘는 홀수니까 다시 2에다가 3을 더해 5가 되는 거야. 5, 이번엔 얘가 짝수네. 얘가 짝수다 보니까 다시 1을 빼주면 4가 되는 거야. 4에서 이번에 얘는 5가 홀수니까 4 더하기 5에서 9 만들어주고, 6은 홀수니까 여기서 1 빼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니네가 조건을 눈을 좀 크게 뜨고 봐줬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8-12번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8-13번 한번 보자. 얘도 시간 좀 줄게. 한번 풀어볼래? (14번만) 하면 되네요. 슬슬 짜증이 나죠.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얘를 굳이 15번을 하지 않더라도 한 7개 정도만 하면 아? 하고 답을 낼 수 있을 거야. 볼게요. 문제 조건이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와 n이 3의 배수인 경우로 케이스를 나누어 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깔로 내가 표현을 해주면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얘네는 위에 루트로 가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a3에서 a4를 구한다면 저기 새로운 밑에 루트로 가준 다음 얘네는 다시 요걸로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걸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요걸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지고 이런 느낌이잖아, 맞지? 이해가 되셔? 오케이? 따라와. 그럼 봐봐.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 결국 얘네는 지금 주기가 어때? 3을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잘 봐봐. 어차피 요 주황색 놈들이 그대로 똑같은 숫자를 더해주는 게 아니지. 그냥 상수긴 하지만 얘는 n의 값의 홀짝성에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달라지는 거야, 맞지? 얘는 그냥 상수를 더해주는 거, 맞죠? 난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 여기 있는 m이 3의 배수다, b다, 아니다. 요거는 지금 주기가 몇이라고? 3이라고. 근데 얘가 바뀌는 건 주기가 몇이에요? 2 아니야? 그러면 얘네의 주기가 전체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시점이 주기가 몇일 것이다? 6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동생이 피자를 3초에 하나씩 쳐먹고 뭐 형이 피자를 2초에 하나씩 쳐먹는데 동시에 쳐먹는 순간 6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봐봐. 이 6개를 모았을 때의 구조가 다 반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어봐. 얘네 동향성이 6개씩 반복이 된다는 거지, 얘의 A1이 A7이랑 똑같고 얘가 똑같고 이 소리를 하자는 게 아니야. 그 동향성이 똑같다는 거야. 자, 잘 봐봐. 얘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 얘네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A-2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얘가 A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노란색은 1을 더해주는 거니까 A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2를 다시 더해주면 되는 거지. n이 4니까 그죠? A 더하기 3. 그 다음에 얘는 다시 A 플러스 1 한 다음에 얘가 다시 1을 더해주면 A 플러스 2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나는 여기 있는 요 화살표가 결국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는 그 구조가 6개를 단위로 반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전체 구조상 A는 얘네의 크기 구조가 똑같으면 여기가 A 플러스 2야. 그럼 얘네들을 굳이 내가 하지 않더라도 A12가 몇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A 플러스 3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 왜? 얘를 기준으로 결국에는 종국에는 얘가 1씩 커진 거잖아. 그럼 얘도 1씩 커지겠지. 그럼 얘가 A 플러스 4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봐봐. 여기가 A였을 때 여기가 A였어. 그럼 이 새끼가 A 플러스 4야. 그럼 여기는 몇일 거야? A 플러스 4일 거라고. 그럼 이게 43이라는 소리니까 A가 39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해가 되죠? 내가 뭐 니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장황하게 뭐 설명을 했지만 이제 내가 그냥 혼자 문제를 풀었을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주기가 2, 주기가 3, 주기가 6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최종적으로 얘는 A에서 A 플러스 2까지 2가 또 증가했네? 여기는 그냥 무조건 A 플러스 4겠네? 근데 얘랑 똑같네? 그럼 얘 A 플러스 4네? 그냥 딸깍하고 끝냈다.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면 해. 근데 줄이려면 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니네가 대가리를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물론 노가다를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내가 장담을 못해. 하지만 계속 니네가 머릿속으로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럼 계속 생각하면서 하면은 사고력이 좀 늘 거야. 8-14번을 한번 봅시다. 얘들아, 오늘 유형 8번은 8-14번까지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 유형 8번에 뒤에 문제들을 보면은 뭐 2018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맨 최근이 뭐야? 2021학년도 수능이야. 뭐 나영이냐 가영이냐에 따라 뭐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이 2021학년도라고. 2022학년도부터는 요 유형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유형 9번 한번 볼래? 유형 9번에 9-17번부터 봐봐. 9-17번부터 이제 최신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2022학년도 예비 시행부터 쭉쭉쭉 어때요? 매 평가원마다 등장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좀 철진한 요 유형 8번보다는 오늘은 유형 9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야. 불만 없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나가는 숙제들은 내가 항상 숙제 어떻게 나왔어? 내가 안 풀어준 문제 싹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풀어준 문제들로 한 번씩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봐라. 요거였잖아. 이번 숙제는 내가 안 풀어준 문제 그냥 풀지 마세요.
내가 풀어준 문제들만 노트 정리하는 것만 해줘도 돼. 알겠지? 그것만 해도 충분해. 대신에 무조건 해야 돼. 알겠지? 뭘 끄덕거려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 노트도 안 만들었잖아. 한 번이라도 했어 너? 했어요. 했어요. 아 계속. 순간 14원 없어. 등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있다. 수열 B에는 요따 보다. B12, A10 있다. 너가 최소 10번만 하면 되네. 10번쯤이야 뭐. B1은 A1이고요. B2는 자 위에 거가 이제 또 N을 기준으로 얘가 또 이제 바뀌는 거예요. 봐봐. B2는 뭐야?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위의 경우니 밑의 경우. 위의 경우 맞죠? 그럼 얘는 A1에다가 다시 자 B1에다가 A2를 더해주면 돼. 맞지? 자 잘 봐봐. 아 7. 어차피 그냥 다시 풀 거잖아. B1이 뭐라고? A1이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B3는 뭐야? 봐봐. B2에다가 이번에는 N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니까 밑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다는 건 뺀다는 소리잖아. 맞지? 근데 B2를 내가 알아. 미리 써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진행해도 니네가 어느 정도 규칙을 알겠다 하면 센스가 좋은 거야. 뭐야? 결국 나는 B4 이런 놈들을 만들 때 A1, A2 빼기 A3 이게 뭐야? B3라고. 거기다 뭘 추가하는 거야? A4를 더할 거냐 뺄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건 N이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럼 여기는 A4는 더해주겠죠? 왜? 4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니네는 B10이라는 놈을 바로 나열할 수 있을 거야. 규칙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 어떻게? A1 더하기 A2 빼기 A3 A4 A5 마이너스 A6 A7 A8 빼기 A9 더하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n이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 그럼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을 한번 보자. 얘가 A10이래. 자, 그러니까 니네가 요 정도까지 봤을 때 문제 분석을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 잘 들어봐. 결국 등차 수열이거든. A는. 근데 Bn도 결국 등차 수열로 만들어진 문제지. 그럼 내가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초항하고 등차만 구하면 그냥 모든 정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AN도 싹 다 할 수 있고 BN도 마음만 먹으면 싹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 초항하고 공차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이 지수가 두 개라서 식을 두 개 뽑아내. 근데 식을 하나밖에 안 줬어. 그럼 나는 초항하고 공차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오긴 나올 거야. 근데 얘네가 정확한 값인지 아닌지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다? 이거라.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B10도 몇 A 더하기 몇 D로 구할 수가 있고 B8도 어때? 몇 A 더하기 몇 D로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요 식을 통해서 몇 A는 몇 D입니다. 몇 A 더하기 몇 D 뭐야 또 뭐냐 몇 D는 3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식을 구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거기 있는 식 하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계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라. 그러니까 미지수를 미지수 하나가 남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 괜찮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니네가 문제의 길잡이가 달라지는 거야. 이거 가지고 내가 식을 어떻게 세웠지? A식은 날려도 돼. 그치? 그럼 내가 얘네들을 A와 D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때 걔가 0이라는 소리네. A와 D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보자. 어떻게 표현해요? 얘네가 뭐야? 마이너스 D지. 얘네도 마이너스 D지. 얘네도 마이너스 D야. 그러면 요 A는 그냥 A고요. 얘네는 A 더하기 3D고요. 얘네는 A 더하기 6D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가 또 3D랑 없어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3A 더하기 6D가 0이 뜨. 그럼 A는 마이너스 2D인 거야.
따라오셔? 괜찮아? 그러면 나는 B10이라는 놈을 마음만 먹으면 D에 대한 표현 혹은 A에 대한 표현으로 다 바꿀 수가 있고 B8도 마찬가지거든. B8도 A와 D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D를 알려주면 그냥 나오는 거야. 자, 솔직히 하면 하지. 하면 하지. 귀찮지. 귀찮잖아. 쉽게 하는 건 좋은 거 없어. 머릿속으로 고민 좀 해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얘를 어떻게 A와 D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얘를 A와 D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 대입해서 D에 대한 알겠어. 솔직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일단 문제에서 B10은 A10이라고 줬지. A10은 뭐지? A 더하기 9D잖아. 근데 A가 마이너스 2D죠. 그럼 얘는 뭐야? 그냥 7D 나오는 거 맞지? 그럼 B8이 대체 몇 D냐? B10과 B8의 관계를 한번 보자. B10은 B8 기준으로 어때? A9를 뺀 거고 A10을 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까 내가 계속 이거 나열한 거 뭔 말인지 알지? B8에다가 A 빼고 A10 더한 거. 근데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얘네 둘 더하면 뭐야? D잖아. 그죠? 그러니까 B8은 B10에다가 D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B8은 B10 빼기 D가 되는 거야. 그럼 뭐야? 그냥 이제 6D가 되는 거야. 6D가 되는 거야. 답은 7분의 6이 되는 거야. 따라오죠? B8을 막 초기화해서 처음부터 구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B10이 A10이라고 줬으니까 그냥 A10 대입하고 얘는 A랑 D를 어떻게 표현하지? 근데 나 B10을 알고 있네. 근데 B10과 B8은 결국 또 A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쉽겠네? 그런 방법 알겠죠? 답은 13이다. 됐죠? 좀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비납적 정의 들어가 봅시다.